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빅뉴스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긴 연휴를 쉬고 나서 와서 그런지 네. 저는 좀 살이 오른 것 같고요. 네. 위원님은 10살 정도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무슨 10살에 그런 말 방송 멘트만 하시고. 아닙니다. 딴 데서 만나지. 바깥에서 잠깐 만나죠. 알겠습니다. 뭐. 밥을 사주시는 걸로 좀 네. 기대해 보겠고요. 네. 저희가 쉬는 동안에 뉴스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이게 월요일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네네. 빅뉴스가 휴방을 해서 저희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맞아요. 다뤄야 될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꼭 뉴욕 증시는 우리가 쉬다가 딱 개장하는 그 날 직전에 꼭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게 운때가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주시장이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경제에 좀 뭔가 어두운 그림이 계속 쫙 내려깔고 네. 있는데 그게 바로 금리죠. 금리. 맞아요. 네. 미국의 금리가 지금 천장을 모를 정도로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녹화 현재요. 지금 4.81%가 넘어갔어요. 그쵸. 4.8% 넘어가서 이제 다음 목표는 뭐 5%도 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들어서 수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지난 7월에 올리고 약간 쉬었는데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고 미국 금리는 장기간 더 비싼 높은 금리 유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다음에 더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지금 수치가요. 4.8%라는 수치가 2007년 이후 최고치가 맞아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걱정되는 것이 많은 우리나라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이 야 이거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일부에서 저는 이해가 안 나는데 일부에서 20년 이상 장기 채권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소위 3배짜리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요. 네. TLT란 것만 하더라도요. 2020년 이후 52.5%가 떨어졌고요. TMF라는 거 많은 분들 아시는 네. 3배짜리 있습니다. 네. 채권. 그건 지금 거의 92%가 떨어졌어요. 92%가 떨어지면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그런 상황까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빅테크도 하락하기는 마찬가지가 가장 타격을 받는 섹터죠. 네, 그렇죠. 특히 빅테크도 예외는 없이 다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더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데 승자가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승자라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달러 현금만 엄청 갖고 있는 사람들. 딴 거 안 하고 달러 현금 엄청 많아. 처음부터 아예 주식을 좀 안 했던. 주식도 없고 네. 달러가 엄청 많아 지금. 그런 그렇죠. 분들은 이자 수익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현금성 MMF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니까요. 달러를만 갖고 있는 분이 근데 문제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승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덜 빠졌거나 아니면 나름 선방했다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우리가 지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포트를 방어할 수 있는 게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이쪽은 어땠어요? 배당주가 더 안 좋아졌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 자체가 S&P 500 배당 수익률이 2%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자체가 지금 4%, 5%를 가는 방향 가니까 지금은 굳이 지금 2, 3%, 1, 2%를 배당을 얻기 위해서 위험 주식 하는 것보다는 10년물 금리 채권을 사잖아요. 10년물 채권이 망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중간에 팔지 않고 끝까지 만기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사는 뭐 4.8이 됐건 4.9가 됐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배당 투자가 별로 재미없겠고요. 역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과 어떤 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차이가 스프레드라고 보면 스프레드가 3%포인트가 넘어져서 이거 역시 2007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어요. 그만큼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적기 때문에 소위 리츠라든가 월배당 이런 상품들이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고요. 또 지금 패자가 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가 약간 더 머리 아프겠죠. 변동성이 더 커요. 그렇죠. 변동성도 크고 큰 회사는 왜 크겠어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자본도 많고 돈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S&P 500 같은 큰 회사랑 러셀 2000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흔히 중소형주거든요. 1000등에서 3000등짜리 이거 2000개를 얘기하는 게 러셀 2000인데 S&P 500 대비 러셀 2000 보면 러셀 2000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만큼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이 좀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머징 국가의 차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 벤치마크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과 미국과의 채권
금리도 기준금리도 차이가 있는데 굳이 한국의 채권을 왜 사겠어요? 미국 채권 사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S&P 500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MSCI 이머징은 상당히 재미없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의외의 1패를 다. 네, S&P 500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보다 선방하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우리나라만 기준 예를 들어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채권을 사더라도 외국 투자가는 미국 채권을 사지 네. 굳이 한국 채권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불리한 의외의 1패, 의문의 1패를 당하는 것이 MSCI 이머징이 더 의문의 1패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달러 부분이 되겠는데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시장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수급에 가서 외국인이 중요한데 맞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큰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 주식인 간에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는 올라가고 지금 달러도 좀 부담이 되고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9월 한 달 정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물론 이제 뭐 올려야 된다, 좀 더 이제 멀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연준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거 알겠는데 금리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되면 미국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리세션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연휴 동안에 수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그중에 네. 하나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 읽어더라도 제목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미쳤나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제목 자체가 그냥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미국 소비자들이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목 자체예요.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체감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요. 특히 저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 아끼고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안 쓰는데. 이해 안 되는데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연휴 시기에 우리나라 엄청나게 그냥 공항이 엄청나게 미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주도 뭐 이런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국제공항이라는 데가 차를 세울 데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랬대요. 그 정도로 난리가 네. 났다는 건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끼고 살고 이런 게 정상적인 생활인데 여태까지 보니까 아무리 아끼고 살더라도 팬데믹 때 그냥 잘못되면 다 죽고 가족까지 죽고 이렇게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전에 우리 수년 전에 인기를 많이 유행했던 그래서 욜로 그리고 다시 워라벨 욜로? 이런 네. 것들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온 가족이 같이 세계여행 이럴 때 젊을 때 가자. 세계여행 가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예를 들어 뮤지션이 있으면 외국에 가더라도 쫓아가서 보는 거죠. 그러네요. 최근에 네. 거의 그런 모습들 그런 많이 봤어요. 분위기가 네. 되고 또 하나가 워라벨이죠. 워라벨. 맞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이걸 보고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뉴스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45일 유예인데요. 이게 지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일단은 45일 정도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또 약간 법적인 제도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안은 정부에서 정하고 물론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만 우리나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정부 예산은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모든 예산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의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막바지 협상을 통해서 일단은 좋아 45일 동안 임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은 셧다운이 없는 것으로 이번에 된 건데요. 네, 네. 문제는 셧다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이제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면 연방에서 하는 모든 기관 네. 이런 것들이 문을 닫을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못 주니까 돈을 못 주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 네. 네.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립공원이 있고 시립공원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네. 국립공원에 갔는데 화장실이 청소를 안 돼 있어.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데가 있겠고요. 나라에서는 국립박물관 있죠. 네. 돈 받는 사람이 그 시큐리티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 문을 닫을 수가 있겠고요. 뭐 도서관도 안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네.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보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국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입국할 때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 어. 입국 사증 발행하고 세관이 있는데 없어.
그렇게까지 만약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릴 것이 지금도 미국 입국하는 오래 걸리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경제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다양한 통계를 발표하잖아요. 통계를 발표를 안 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걱정들은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셧다운이 만약에 앞으로도 있더라도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요. 5년 5번의 셧다운이 있었어요. 95년에서 96년, 2013년에 2번, 2018년에 한 번, 2019년, 18년에서 19년까지 있었는데 각각 평균적으로 11.4일 동안 셧다운이 있었어요. 네. 평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0일이니까 3주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S&P 500 보시면 평균 3% 올랐어요.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고 일시적인 정치적 싸움, 정치적 판단 때문에 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더라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오늘 표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네, 셧다운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우려를 했었던 네. 그 추석 직전이었죠. 그때 네네.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 이게 45일 정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한시름 덜었고 지금 실제로 셧다운이 있었던 과거에도 통계를 보니까 S&P 500 지수는 올랐었다.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해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경제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뉴스인가요? 이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미국 국민 중에 지금 4천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이제 10월부터 이제 청구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돈을 갚으라는 걸 받은 거죠. 네. 그래서 평균에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가 일단은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돈을 다른 소비가 줄든지 아니면 저금이 줄든지 적금이 줄든지 소비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일정 수준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300달러가 내 인생에 큰 상관없다면 그냥 똑같이 살면 네. 되는데 300달러 때문에 뭔가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프리스 증권에서 한 600명을 상대로 일단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너희들의 소비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70% 정도가 빅티켓에 대한 소비가 줄 것이라는 얘기했어요. 여기서 빅티켓이란 말은 스몰 티켓이 아니라 빅티켓은 뭔가 비싼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지금 예를 들어서 속옷을 사야 돼. 양말을 사야 돼.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옷이다. 외출복이다. 그래서 약간 뭐 선글라스를 사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구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 냉장고를 또 신형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네. 것들 멀쩡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먹거리도 나가서 외식하고 이런 것들을 뭐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필수적인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특징적인 점이 이거는 제프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은근히 코스트코 멤버십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오. 지금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친구들이 같이 해갖고 같이 한 맞아요. 거죠. 그렇게 하면 싸게 살 수 네. 있으니까. 네. 도대체 대학생들이 왜 하냐 그러더라도 대학생들 마찬가지. 대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도 둘이 사는데 코스트코 살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혼자 사는데. 네. 그래도 친구들이나 뭐 룸메이트랑 같이 한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결국 할인점 쇼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가 한 70%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규모가 자체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편의점이나 아주 작은 물건 파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좀 디스카운트 스토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경기 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소비 패턴까지 대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 메타 플랫폼이 유럽에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유료화한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네. 인스타그램 헤비 유저로서 굉장히 이거 약간 무섭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서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그렇죠. 거고 네. 다른 지역은 아직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고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유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네. 각종 모든 광고가 개인들의 데이터를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좋아하니까 옷 광고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금융에 관심이 많으니까 금융 관련된 광고가 왔다는 거죠. 어찌됐건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EU에서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오. 그래도 개인정보가 그거 갖고 오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객들한테, 유저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싫으면 너희들 돈 내고 써라. 아, 대신에 너희들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사인을 한번 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료로 보겠는데 대신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야. 네. 너희들 개인정보 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난 광고를 보겠다 네, 하는 네. 거죠. 근데 그 가격이 지금 나온 가격, 유럽 가격은요. 미국 달러로 바꾸면 14달러랑 18달러예요. 월 14달러 하면 18,500원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인스타그램. 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같이 하는 경우는 18달러, 한 22,500원인데 네, 네.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면 헤비 유저인 수용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인스타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넷플릭스도 구독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하고 구독료만 한 달에 정말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부담돼서 네. 무료로 쓰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료로 쓰게 싼다면 여전히 90% 정도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실한 건 안 나오지만 제가 간단하게 저희 미주미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90% 정도 너무 비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좀 비싼 느낌은 들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거는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이슈를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그런 고육직책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아직까지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간 건 없을 것 같고요. 주가는 오히려 조금 도움 되겠죠. 네, 그냥 돈 그럴 수 내고 있죠. 보겠다는 네.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좀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광고 관련해서 네네네. 좀 돈을 받고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흥미로운 기사로 한번 저희 가볍게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한글날로 인해서 월요일이 휴장이더라고요. 또 수요일만 합니까? 네, 저희가 또 수요일에 빅뉴스, 뉴스 가득가득 모아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10월의 첫 주도 여러분 첫 거래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